네, 반갑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산타가 올지 안 올지 뭐 말들 많은데, 네, 산타가 오건 말건 사실 뭐 중요하진 않잖아요. 산타가 온다고 주가를 올리는 건 아닌데, 산타 랠리, 네, 그 시기 즈음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자, 미국장은 올랐어요. 다우지수는 0.4%, 나스닥은 0.8%, S&P 500은 0.5%. 미국장 또 해외 증시 전부 다 올랐는데, 네, 국내 증시만 재수없게 안 올랐다는 거지. 진짜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코인, 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유예가 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가상자산 쪽으로 더 몰리는 형태가 일어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어째 금투세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폐지는 아니죠. 유예가 된 거죠. 유예가 됐으면은 이제 뭐 그쪽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상법 개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특이한 내용들은 없어 보이죠? 특이한 건 없고, 미국은 더 이상 무역 협정에 열의가 없다. 진짜 관세 패키지는 내년 5월에나 나올 것이다. 자, 요거는 일단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5월 정도에 더 큰 관세 정책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지금은, 네, 취임 이후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작은 관세 정책.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악재되지 않는다. 그럼 내년 여름 정도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 당장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희망하고 있지만, 네,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다. 지금 107.5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가의 환율들은 아주 박살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이 경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계속적으로 우위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한 뭐 부담감이 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자, 달러의 약세를 트럼프가 만약에 원하고 있다라면 이번 그 파월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죠.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약세를 정말 희망하고 있다라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쪽의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이제 12월이 되면은, FOMC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17일하고 18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금리를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면은 뭐, 네. 과연 금리를 낮출지 안 낮출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네, 제 생각에는 금리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올해까지는 일단 낮춰야 되겠죠. 올해까지는 금리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조정을 하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형태의 상황이 있고요.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5개월째 하강지류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기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융위기보다도 더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답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왜 이렇게 국내 증시만 빼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런 의구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시의 낙폭이 유독 두드러졌다. 미국이나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은 고점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고, 중국 상하이 지수조차도 12% 올랐고요. 니케이는 조금 떨어졌지만, 네,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빠지고, 또 낙폭 자체도 12.2%나 떨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 얘기죠.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선도 업체들에게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주도권을 뺏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HBM에서 드러난 삼성의 경쟁력 약화.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선도 업체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얘네들한테 주도권, 이거 무슨 기사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 범용 반도체 가격이 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의 하락은 중국 쪽의 난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HBM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 뭐 잘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DDR, 네, DDR4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DDR5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DDR4의 가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쪽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DDR5는 여러분들 가격 그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는 아직까지 DDR4가 더 많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DDR5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하락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나빠서인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전쟁이 난다는 이야기인가 뭐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삼성전자를 갖다 쥐어 패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의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 정도였고요. 자, 인터넷 업종, 미국 관세 폭탄의 안전지대다. 인터넷 업종은 사실 관세를 받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야, 관세에서 전혀 관계없대 라는 식인데 사실 뭐 게임이라든지 또는 뭐 엔터, 방산, 방산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요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쪽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거 뭐 부자들은 다 안다. 1억으로 7,700만원 버는 대박 투자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이 뭐다? 네, 광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상하이 증시는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는데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중국 부양책이 이제 나오더라도 조금 시들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네,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조금 이제는 시들해졌을 거라 좀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내용이 좀 있었고요. 트럼프의 힘이 엇갈린 에너지주, 태양광 풍력지구 원전이 뜨고 있다. 근데 원전도 요즘에는 그렇게 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네 원전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네 원자력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열릴 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죠. 주간 종목들 상황 보시면 2500선에서 좀처럼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인터넷이네요. 숲. 네, 이게 아프리카였죠?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을 이제 사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 봅시다. 네. 뭐 이쪽 추천주들은 그냥 가서 한 번씩 보시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지금 뭐 딱히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좀 없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뉴스들은 별로 없고, 뭐 주식이 올라가야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사주 매입 공시는 급증했지만 소각은 100곳 중에 4곳뿐이다.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소각을 반드시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쌀 때 사가지고 걔네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먹는 그런 정도로 이용하게 되면 안 좋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 매입한 자사주가 매각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차익 실현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싼 가격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소각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구간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강제시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야 니네 자사주 매입한 거 일단 다 소각시켜야 돼. 그래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럼 자사주 매입을 안 하려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뭐 자기 돈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경기 방어주로 이제 하락장을 대응해 볼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가가 그지 같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통신주라든지 식품주, 은행주 이런 것들이 대부분적인 방어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경기가
나빠서 주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성장률 같은 경우 여러분 수출입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처럼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야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냐? 부양할 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시장을 나쁘게 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보려면 한도 없이 나쁘게 보는 거고 좋게 보려면 또 한도 없이 좋게 보는 거죠. 그 중간 즈음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산타랠리가 사라졌다. 네, 산타랠리 없냐 이런 얘기인데 국내 주식시장 연말랠리 가능성은 매우 작다. 연말랠리를 주장하는 논리는 연중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했으니까 네,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에 반한 것 같다. 즉 1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 계속 주가가 낮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놔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로 인한 매수가 12월 달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 얘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12월에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리밸런싱 수급이 아니라 한국 경기의 방향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의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중요하죠. 네. 지금은 경기 방향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평가된 부분에서 매수가 일단 들어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매수가 들어와야지 주가가 오르든 뭘 활성화를 시키든 뭔가 적자는 짜든 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매도가 나와버린다라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안 되는 거죠. 천하장사도 몽둥이 찜질을 못 당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던져버리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매도로 나와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에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조건에는 한국 경기의 방향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수급이 붙어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가 되겠죠.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 다음에 수출 둔화세가 좀 나타나고 있던 거, 이것도요 여러분들 수치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자, 성장률이 3%에서 2%로 줄었어. 수출 성장률이. 그러면 수출이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3% 오른 것에서 2%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성장률이 지난번에 3%였는데 이번에 2%밖에 안 나왔네. 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타랠리의 그 키는 외국인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되겠다. 앞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사자 라는 식으로 진입을 해준다라면 아마도 산타랠리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글쎄 과연 가능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는 특이사항은 또 따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항공주들, 요즘에 그 중국 쪽 관련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2주간, 이 대한항공도 많이 올랐어요. 아시아나항공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 항공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요거죠. 중국 정부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으로 인한 여행 수요가 늘어나려는 전망. 실제 중국 가시는 분 많이 계시나요? 니하오, 니치우팔로마, 워따똥싸,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에 가서 할 게 뭐 있어? 니하오, 그러면 다 니하오가 되는 거고, 워따똥싸, 그러면 화장실 어디냐? 아시죠? 워따똥싸? 그러면 진짜 써먹는 거 아니죠? 워따똥싸? 그거 아니고요. 처스어 짜이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처서라는 말을 잘 안 쓰나요? 시쇼지엔 이렇게 쓰나? 아무튼 화장실, 밥 어떻게 먹냐, 맵냐 안 맵냐, 맛있냐 어쩌냐 등등 몰라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안 갈 거잖아. 근데 중국 가는 게 이제 원래 비자 때문에 중국 관광 수요가 굉장히 줄었었는데
비자가 괜찮아지면 중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화물 항공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화물 운송이 급감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업체는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1차원적인 발상이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은 경기의 어떤 회복 이쪽으로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산타랠리 없냐, 이제 끝났냐, 뭐 계속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특이사항은, 네,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계속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관세 이야기 나오고요. 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IPO 종목들 지금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2연속 금리 인하도 안 통한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네. 시장이 이 뉴스만 보면은요 그냥 망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망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시장이 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바닥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질 수 있는 그 형태. 밈코인인가요? 이거는 뭐예요? 네. 노홍철판 그 코인? 이건 또 뭐야? 기분 잡치네 코인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야, 이 코인 쪽은 장난질을 하는 건가요? 네. 요즘 누가 국장합니까? 증시 주변 돈줄까지 싹 말라버렸다. 답답하네요. 네. 답답합니다. 뭐, 일단 뉴스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뉴스는 요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번 주는 일단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여기 경제지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제조업 지표, 네, 최종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월러,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제조업 PMI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되네요. 나빠지지 않고 개선이 되네요. 그죠? 미국 쪽에서는. 그 다음에, 네, 여기 있죠? 네, 파월. 목요일날 발언을 합니다. 목요일날 이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서비스 PMI 지표도 지금은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 실업 수당 청구, 이게 아니죠? 이거는, 고용이 많이 축소되는 거네. 그죠? 네. 비농업 부문,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네, 글쎄, 뭐, 특별하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건 지금, 그리고, 요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3천 건에서 21만 5천 건. 여기 실업률이 중요하죠? 실업률 조금 올라가네요. 4.1에서 4.2. 예상치긴 합니다만,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월초에 가장 중요하게 받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실업률이 높게 나오게 되면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네,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는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어쨌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지금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거, 아직도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은 또 뭐가 있어요? 만기일이 있죠. 이번 연도 마지막 큰 만기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를 워낙 많이 빼놨기 때문에 이 만기일에서 더 빼고 내려간다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만기일의 부담을 계속 주가 하락으로 만들어내겠다면 주가가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주가를 좀 올리는 형태의 만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 수급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관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좀 올려줄 때, 그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이제 매수에 가담하게 되는 그 형태로 되면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좀 답답한 형태의 느낌도 좀 있겠습니다. 자, 고용지표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고용지표가 지금 나쁘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요금 정상화, 한전가스공사 강세.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강세를 보인다. 얘네들 지금 이제 돈을 제법 걷어들이고 있죠. 또 그다음에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반에 아마 금리 인상, 아니 금리가 아니죠. 가격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공기업이라서 그렇게 주가 상승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긴 한데 배당도 준다 그러죠. 그 다음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흑자 전환 이미 되고 있으니까요. 흑자 전환 거기에 따른 배당도 주죠. 네, 뭐 안정적이죠. 네.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 공기업 쪽 애들이 이제 만약에 시장의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서 상승이 좀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인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또는 이 한국가스공사는 근데 대왕고래 연결돼 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쪽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잘 못 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잘 못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렇게 대응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처음이래요. 네, 한국의 허리 40대마저 신음. 네, 신음. 아, 요즘에 다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빨리 정부가 조금 더 그냥 쌈박질만 좀 그만 좀 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 그런 것 좀 빨리 좀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러다가 그 유명한 그 오징어 게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말아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반드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와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자, 잠시 후 9시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9시에 또 욕할 거 욕하고 네,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대감 가져보고 그렇게 또 무방에서 이야기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즐거운 출발 하시기 바라고요. 저하고 같이 9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 예상이 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보자고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